자,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슈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 김수민 평론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아, 달인이 아니라서 표현하려다가 마신 게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요새도 이렇게 정치인들 성대모사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명은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필요하다면 성대모사를 부탁. 많은 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셔서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또 얘기, 또 윤석열 대통령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 또 이주호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등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죠. 검찰이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을 하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치를 했고 결국 7시간 넘게 대치를 하다가 이제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중앙당이 있는 건물에 있는 민주연구원, 민주당 부설연구원이죠. 이쪽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를 했는데 중앙 당사에 같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을 포함해서 인사들이 중앙당으로 집결한 형국이 됐습니다. 오후 3시에 압수수색이 개시가 됐는데 결국에 대치를 하다가 검찰이 어젯밤 10시 50분쯤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8시간 정도 대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압수수색이 결국 불발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는 겁니까? 뭐 전례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당사 중에서 이제 지역 시도당 이런 데는 곧잘 압수수색이 됐었는데 중앙 당사가 압수수색된 것은 조금 이례적인데 전례가 없진 않은 게 2006년에 한나라당 중앙 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요.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이렇게 압수수색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당사 압수수색 자체가 처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검찰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여야의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또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민주당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적 쇼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 발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10월 4일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11일에 임명장 수여를 했고 지금까지 3번 왔다. 다 합치면은 3시간이다. 있었던 시간이. 3일에 1시간씩 3시간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 국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책상하고 PC에 국한돼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손을 대지 않았고 공용이다.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 거냐, 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것이 민주당의 입장일 것 같고요.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김용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러면 캠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해산했으니까 뭐 압수할 뭐 사무실이 없는 거고 캠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뭐 그 사이에 자료가 옮겨졌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압수수색 그 대상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 지금 중단 선언을 지금 할 것이다. 또 긴급 의총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는 오늘 민주당이 열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국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전면 중단하게 될 경우에 다른 사안은 등한시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겠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대여 투쟁이라든지 또 국감에 대한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이것은 자세한 결과, 확실한 결과는 오늘 의원총회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람이 이제 앞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일단 최측근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네. 알려진 인물인데 혐의가 정확하게 뭡니까? 네, 체포영장 내용이 예. 대략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20억 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고 네. 그 요구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서 남욱 변호사에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통해서 8억 원이 전달됐다. 8억 원. 네. 네. 이것이 이제 대선 캠프로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뭐 뇌물 이거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예, 있겠죠. 정치자금을 1차적으로. 불법적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것 같은데 김용 부원장 자체는 전혀 이 상황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체포할 때 되게 당황을 했던 것 같고 어떤 입장을 내어놓았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을 회유해서 자신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 것 더하기 네.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 유동규 본부장이 어제 자정에 출소를 했습니다. 구속이 그 만료가 참 돼서. 발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네. 혹시 뭐 회유를 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또 그 대가로 출소시켜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김용 부원장이나 민주당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회유 협박 없었고 오히려 거꾸로의 가능성이 있었다. 뭐 변호인 입회를 유동규 씨가 거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회유 협박에 넘어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고 근데 검찰에서는 살짝 오히려 그 변호인을 통해서 회유 협박을 거꾸로 받은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엇갈려 있습니다. 자,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 내용 내일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이 나옵니다. 좀 여쭤보고 좀 잠시 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 집중적으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다른 또 수사가 있는데 강제 북송 관련된 그 의혹 탈북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이 됐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사람 중에 가장 높았던 사람이 지금 네. 조사를 받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 어민 선박을 납포했던 게 2019년 11월 2일이었었는데 네. 처음에 국정원은 보고서에다가 그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을 했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방침이 바뀌게 되는데 그 기점이 이제 노영민 전 실장이 주재를 했던 대책회의 뒤에 네.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일반 부처의 공무원을 떠나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 다음의 직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윗선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수사가 올라갈지 이런 네.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정 전 실장하고 또 역시 청와대에 있었던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현재 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이죠. 그리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출석 요구서가 더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이쪽까지도 수사가 확대되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있지는 않을 텐데 이들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다시 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사까지 겹쳤기 때문에 남은 국정감사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뭐 위원회까지도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 정부에 대한 수사와 현직 대표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사이에서 어떤 협치의 그 단서를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원내 당협위원장 오찬 얘기입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편안한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대선 지선 끝났는데 원외위원장을 당에서 별로 못 챙겨줬다는 원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라도 이렇게 챙겨주니까 좋다 이런 반응이 당내에서는 있었다고 하고요. 나경원 전 의원 또 원외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축사로 대통령 이렇게 외치면은 다른 참석자들이 이제 대통령 윤석열을 세 차례 연호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일일이 테이블을 돌면서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녁에 여유 있게 소주 한 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좀 문제적인 발언이 조금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어떤 경위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당협위원장들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예. 한 위원장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을 하면서 종북 주사파 세력한테 밀리면 안 된다. 질문을 했군요. 네, 그런 발언을 먼저 했는데 예. 거기에 화답하면서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종북 주사파하고도 협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느냐. 아하. 혹시 민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김문수 위원장 네. 종북 얘기들하고도 이게 좀 다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거죠. 좀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해명 네. 공지를 냈는데 어떻게 해명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적대적이고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또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하고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뜻이었다. 당연한 뜻이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민주당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뭐 해명하는 그런 모양새를 일단 취하고 있는데 네. 근데 현재 전국이 전국인 만큼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6개월 만에 제기가 됐는데 이 재판 아마 기억을 못하실 분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총장 재직 시절에 이 법무부에 징계 취소해달라 했던 그 소송인 거죠.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에 예.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윤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에 반발해서 윤 대통령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그때 그 효력 정지는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로 복귀를 했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 온 거죠. 작년 10월에 1심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또 윤 당시 후보죠. 대선 후보가 패소했었습니다. 패소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가 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네. 재판부 문건이라고 하는 대검에서 작성했었던 뭐 어떤 판사에 대한 정보들, 네. 뭐 어떤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판사는 농구를 잘한다더라 이런 것까지 담겨져 있었던 문건이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위법한 사찰 문건이냐 아니냐 예, 이렇게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또 관련해서 어제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다고 합니다. 박은정 검사 입장도 있나요? 네, 일단 감찰 자체의 적법성 여기가 이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네. 박은정 검사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그때 윤 전 총장을 감찰을 할 때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채널A 사건의 자료를 네. 무단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원래 편찰되지 않았던 서류를 뒤늦게 편찰하면서 날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은정 감찰은 적법했었다. 징계도 정당한 것이었고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이 1심에서 패소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한 감찰이 적법했다 이 말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8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쟁점이 하나 생겼어요. 큰딸이 이중 국적자네요.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중 국적인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예. 원래 예전에 개정 전에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 국적인 경우에 만 22세가 되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면 네.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2010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때 시기하고 이게 엇물려 가지고 네. 결국에 이주호 후보자의 맏딸이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 측에서는 이거는 뭐 국적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국적을 같이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게 위법은 아닌 거죠. 위법은 아니고. 근데 다만 예.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특히 이 후보자의 외고 옹호론입니다. 외고로 옹호하면서 인재의 외부 유출, 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딸은 이중 국적이라는 것이 이중적이다. 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자, 뭐 고액 후원금이라든지 여러 의혹도 있는데요. 이 후보자 청문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 인사청문회 많이 거치면서 이 정권 저 정권 거치면서 네. 위법이 없으면 괜찮다 이런 룰이 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네. 법률 위반이 없으면 그래도 네.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전국이 워낙 경색돼 있기 네.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줄 가능성 역시도 굉장히 낮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콕 찍어서 예언을 하면 예.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고 예. 대통령 임명 임명할 강행하는 것이고. 그 시나리오가 그 유력해 시나리오로 갈 보입니다.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킹스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